네, 안녕하세요. 디베이트 강사 오미야입니다. 네, 최근에 코로나19의 확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실 텐데요.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걱정도 되는 그런 요즘입니다. 최근에 저희 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는 감정적으로 선동되거나 그리고 정치적 프레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그런 몇몇 사례들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위험하다라는 부분들을 몇 가지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제 블로그에 그 신천지 코로나, 부평 코로나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디베이트 코치로서 학생들과의 대화 과정 또는 자녀와의 대화 과정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사실을 보고 명확하게 오류를 판단해 보고자 올린 글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보건 안보 지수는 분명히 한국의 보건 방역 역량을 최상으로 평가했다. 자, 이 부분을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글로벌 보건 안보 지수라는 것은 분명히 지금 잘 대응하고 있다를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 방역 역량을 평가한 거기 때문이죠. 네, 우리나라 정말 의료 시절 좋고요. 의사들의 수준도 세계적입니다. 그것은 다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정책이 잘 대응하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과는 무관하죠. 이건 과학적인 영역입니다. 하지만 정치 시스템과 정부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 항목에서는 27위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만약에 한국에서 보건안보 위험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과학적인 어떤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치의 영역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라는 평가였는데 이 평가가 정말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어제, 그제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이 평가에 대해서 신뢰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한국과 일본은요, 지금 현재 2위,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입장을 우선시하다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대구 폐렴이다, 신천지 폐렴이다라고 말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코로나19 발원지는 중국 우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지역명을 붙이고 싶으시다면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반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었다? 신천지를 강제 해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녀들과 또는 학생들과 이야기하실 때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확장시켜 준다면 이런 얘기가 오류라는 것을 반드시 짚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19의 발원지는 우한이라는 점,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신천지 교인도 결국은 전염자 중에 한 명입니다. 중국을 다녀온 적도 없는 상황에서 걸린 상태였고, 우리가 그냥 공교롭게도 신천지 교인이었을 뿐이죠. 게다가 대통령은 12일 날 대규모 행사를 취소하지 말라라는 발언까지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대통령의 말대로 이런 정부를 믿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면 언제든지 이런 집단적인 발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다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는 것이죠. 여기 댓글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신천지 때문인 건 맞지 않나? 역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댓글을 달았듯이 대규모 집회에서 전염이 확산된 것은 맞습니다. 대규모 집회는 신천지만 갖는 특징이 아니죠. 그리고 신천지 교인만 코로나19를 전파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전염자가 공교롭게도 신천지 교인이었던 것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저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제가 다니는 교회도 예배마다 300명 이상이 밀집해 앉아서 침 튀겨가면서 기도하고 손잡고 찬양합니다. 이런 예배의 형태는 교회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천지는 사입이 이단이고 문제가 많은
교단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가져가기에는 정말 비논리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코로나19를 확산시킨 주범이니까 강제 해산을 시켜라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역으로 언제든 기독교가 다수의 입장에 반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이렇게 다수의 폭력에 의해서 타당하지 않은 그런 과정 속에서 탄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확산은 신천지였기 때문에 확산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논리적 오류임. 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원인과 결과의 오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언제든지 교회나 집단 모임에서의 전파는 예상 가능한 일이고요. 일단 중국 관광객이나 아니면은 간염원의 차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집단 형태의 모임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것이 예정되어 있던 일인데 그것이 신천지에서 공교롭게도 시작되었을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어떤 분의 글인데요. 너무 잘 조사를 해놔서 제가 잠깐 가져왔습니다. 일단 총평을 먼저 보겠습니다. 총평을 먼저 보면 제가 동의하는 글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질병관리본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데 있어서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응원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고 모기를 잡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어떤 비유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디베이트에서 감성 호소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도 적절한 비유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 정책의 실수를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비유가 아니었나. 우선 창문부터 닫아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모기를 잡는 자들일 뿐이고 계속 열린 창문이 닫혀지지 않는 이상은 이것은 이제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라는 어떤 감성호소의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것들이 그 문제점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너무 늦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위 조치는 2월 4일부터 적용이 됐는데 이때는 이미 확진자 수가 1만을 넘어가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그러니까 의협이라고 그러죠. 1월 26일부터 계속 지금 7차에 이르기까지 중국 전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조치는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는 그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의 내용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후베이성 발급 여건을 가진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한다. 이거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거죠. 이미 봉쇄가 되어 있는 후였기 때문에 발급 여건 가지고 들어올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3단계의 차단을 진행을 하는데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합니다. 네, 거짓말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 그리고 건강상태 질문서를 통해서 직접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에게 본인의 건강상태를 묻는다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 현재도 저도 좀 두려웠던 적이 있는데 목이 좀 붓는 것 같거나 그리고 발열이 좀 시작이 된다거나 감기 증상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상식을 저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코로나로 인식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또는 아주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복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뒤늦게 나타난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한국에 들어온 후에 증상이 나타나거나 누군가에게 전파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자, 그렇다면 어차피 한국인들에 의한 전염이 더 많지 않았냐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국인들에 의한 전파를 막는 것 플러스 중국에 의한 전파까지를 수용해야 한다면
너무나도 방역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가장 우선적인 것은 감염원을 차단한 이후에 아까 말했듯이 창문을 닫은 이후에 그 안에서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치료를 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맞는 수순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입국 후에 뭐 확인되었을 때 강제 퇴거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입국한 후에 전파는 다 끝난 상태에서 나가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중국 전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를 좀 더 강력하게 하는 것이 맞았다.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봐도 그것이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게다가 무증상 전파 논란이 있었는데 2월 2일 날 방역 당국이 무증상 감염이 가능하다라고 인정을 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중국에서도 어떻습니까? 네, 복균이 14일이 복균 기간이라고 보통 알고 있지만 개인에 따라서 24일까지 발현이 잠복기가 있는 경우도 발표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자, 게다가 중국의 통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였죠. 중국에서는 이미 그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중국이 내놓은 치사율에 곱하기 10을 해야 한다라는 미국 의학 박사의 그런 아주 검증 가능한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볼 때 우리가 과연 이것을 신천지 때문에 확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확인시켜주냐? 우리는 교차 조사를 통해서 그들의 논리적인 오류를 확인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차 조사가 가능한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는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자, 코로나19의 발원지는 어디입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상대방은 네, 중국 우한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우한은 대도시가 맞습니까?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을 당시 중국의 확진 진타와 사망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고 확인을 하겠죠. 자, 그렇다면은 그것을 뭐 제대로 자료 조사를 갖고 있다면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네, 감염원 차단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한다면 이제 저는 여기서 그 경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경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약소국이니까요. 이런 대답을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어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북한, 러시아, 최밀접 국가의 그런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북한과 러시아는 중국보다 약소국이 아니고 강대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서 전염병의 경우 감염원의 차단이 1단계 수칙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자, 이런 것들, 교차조사는요, 보시면, 상대방의 논리적인 오류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논리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는 대답을 계속 하게 함으로써. 그래서 스스로 시인할 수 있도록, 말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나의 논리적인 오류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듣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질 수 있도록. 자, 이것이 바로
9차 조사인데요. 사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질문과 대답으로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확인 질문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 사람의 논리를 듣는데 할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진 시간 안에서 내 의견에 대한 어느 선까지 동의할 수 있는가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확인 질문의 형태를 띄어가면서 단계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음, 물론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랑 무관하게 네, 사입이 종교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확산시켰다고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그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확산되는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 불교도 마찬가지, 어느 장소에서든 일어날 수 있었다. 거기에는 낙관론을 펼치고 국민들에게 안심을 너무 섣불리 시킨 그런 정부의 책임이 좀 더 크다라고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논리적인 오류를 반드시 조심하시고 여러분들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면서 네, 우리 디베이트 철학 어떻습니까? 네, 승패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은 오케이, 인정하고 하지만 내가 잘한 게 있다면 그 부분은 제시하고 그리고 내가 윤리적 오류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만들 것인지 그런 걸 고민하면서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 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칭찬만 한다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디베이터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사회의 디베이트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자, 여러분들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또 지금 우리가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 쓰고 손 씻고 그리고 저는 모든 수업을 폐강하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모두가 희생하는 가운데 정말 빨리 이 사태가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비판적 사고를 놓지 말고 또한 냉철한 시선으로 정부의 대응과 그리고 여러 관계들을 바라보면서 네, 휩쓸리지 않는 그런 자세가 더욱더 이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네, 앞으로 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